아니 근데 더불당인지 뭐 더불어공산당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뭐 북한 방송을 남한 사람들이 다 개방해서 시청하자. 그건 원래 걔들은 그런 정향이니까 한데 아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에? 그 권영세 그 양반 그 정신 좀 이상한 사람 같아. 그거 보니까. 벌써부터 지난번에도 문재인을 뭐 대북 특사로 하자 그 발언부터 그 태호가 얘기를 했을 때 그 권영세가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동의했어요. 그때부터 잘못을 하더니만 지금도 도덕에 근데 북한 방송이나 북한의 언론 출판을 우리나라에 뭐 공개해야 된다. 아 그게 목사님 이 통일부 장관이 할 발언입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야. 근데 저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도 문제지만 지금 이게요, 이 소위 말하면 게임할 때 토스 하듯이 태영호가 하더니 권영세가 받고 막 이런 어떤 과정을 보니까 이와 같은 게 이게 상당한 작전이 이게 개입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권영세는요 박근혜 대통령을 망친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렇죠. 중국 대사 했잖아요 그때. 예, 주중대사. 주중 대사 할 때 박근혜를 중국으로 데려가 가지고 전성절에 참여시켰잖아요. 이 치명적이야. 치명적이죠. 그럴 때 예. 탄핵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으면 저런 사람은 안 써야 되는데. 안 써야 되죠. 그것도 윤석열 통일부 정부가. 장관에. 아니 근데 이상한 건요. 이번 국회 이상하단 말이요. 우리 앞에서 말했지만 이재명이 반미 반일 외쳤지요. 공식적으로. 그하고 거기에 대한 타격은 없이 또 권용세 태영은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요. 태영호가 뭘 북한 그 사람이 그 북한 방송 개방론을 주창한 사람이에요. 제일 처음. 나는 태영호 탈북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다른 평정하긴 싫어했던 사람인데 참지 못하겠다고. 저 사람 말이요. 저 권용세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요. 이번에는 저 사람이 또 물어봤다고. 북한 방송 개방론 하니까 권용세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전법 국회 때 또 태영호가 뭐라 그랬나. 김정은이 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특사로 문재인이 보내는 거 어떻냐 하니까 또 권용세 오케이. 이 사람들이 뭘 뒤에서 약속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국회에 나와서 조지랄 하는지. 아니 북한 방송 개방론은요 우리 대한민국 한시에 무너뜨리는 북한으로 보면 보약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정치적 독약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그 정치 사상 강국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거기에 중심은 뭐냐? 주체 사상이에요. 주체 사상은 수령 제일주의라고. 수령의 사상. 해서 쪽에서 선전선동. 즉 모든 언론은요 수령주의에 귀착돼 있어요. 응? 지금도 좌파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뒤집어져 있는데 북한 방송을 위성이 아닌 일반 TV로서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은요 마지막 보루로 얻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상적 변화를 확고하게 가져오는 계기로 됩니다. 이것은요 지금 붕괴선이 막아 있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섭고요. 핵탄보다도 더 무섭고요. 이렇게 되면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주체의 물을 그대로 마셔가지고 이 1614만 명이라는 이 절반의 인원이 우리 대한민국을 깔고 올라타가지고 김정은의 통치 밑에서 살자고 외칩니다. 이런 무서운 핵탄보다도 무서운 북한이 주장하는 사상론을 받아들이자고 국회에서 외치는 저런 국회의원들 저는 허락할 수 없어요. 저는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권영세 그 어떤 장관이 북한 방송을 먼저 개방하는데 일반 TV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렇지. 이건요 저는 휴전선을 무너뜨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진짜 실행한다면요
우리 지금 애국운동 모든 건 다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굿자요. 의미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단적인 예로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부작용을 낳느냐 하면요. 82년도 초에 했던 전두환 정부의 실수를 이제 다시 재현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뭘 했냐면은 대학생들한테 이념 서적을 해금했어요. 공산주의 책자라든가 이런 마르크스 책자들을 출판사를 통해 가지고 맞아. 대학 앞에서 이제 마음껏 사볼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맞아. 그때 왜 그렇게 했냐니까 학생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좌익에 빠지는 것은 아마 호기심 때문일 거야. 그래서 책을 이렇게 개방을 해가지고 보게 해주면 뭐 읽어보니까 별거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열심히 공부하겠지. 이렇게 사상에 대해서 순진하게 생각한 탓에 이걸 개방을 했습니다. 이념서적을. 그랬고 났더니 그때부터 학생들이 이제 막 그 책을 가지고 아주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오늘날 주사파를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하니까 우리가 조카 공작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는 게 주체 사상이에요. 예. 이것부터 주입한단 말이에요. 예. 한데 전 국민을 이전 북한의 주체 사상을 예. 못게 하갔다니까. 근데 더 엄중한 건 뭐냐 하면 좌파 정부 때, 예. 좌파 정부 때도 방송 개방론을 말 못했어요. 문재인까지도 말 못했다 그지요. 근데 왜 오늘날에 우리 저 국힘당 의원들이라는 게 저 수작질을 하고 있는가 그예요. 저거 그렇다고 상호주의 원칙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할 게 뭐 있어요? 북한 방송론을 개방한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든가 뭐 도발을 안 한다든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보잖아요. 우리가 뭐 쌀을 안 줬어요, 비료를 안 줬어요, 뭘 안 줬어요. 내내 미국 갖다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북한이 변화된다. 변화되게 뭘 변화됩니까? 그런 쓴 맛을 다 보고도요. 좌파가 아닌 우리 보수를 대표한다는 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마당에서 사상 정신적 양식, 북한의 사상 정신적 양식을 우리 국민에게 먹이겠다는 저 사람들의 본질은 어디 있는 거야, 그야? 저 태영은 저 사람 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저 사람 저거. 아니, 정신 차리라고- 북한에서 왔으면 북한이 인권 운동하고 반김정은 운동하고 일들 못할 망정. 어디서 김정은이한테 기쁨 올리는 행동이나 죄치고 먹쓰기 아니야 틀렸다고. 우리 아니, 저 그러고요. 김 선생님이 상당히 이제 열받아서 열받으셔서 왜 그런 다 것 같아요. 아니까. 예. 저 정체를 다 아니까. 그리고 북한 방송을 우리 남한에서 직접 다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왜 그게 문제냐 하면은 문제점을 짚으면 첫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저쪽 편에 있는 주사파 국민들 이 사람들은 북한 방송의 주사파 교육을 매일같이 받으면서 보관공사 한단 말이야. 예. 그렇죠. 이제는 완전히 굳히기 작전으로. 아니 예를 들어 자유우파 국민들은 네. 아니 하려면 해. 이 새끼들 하면 개망신 당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저쪽에 국민의 절반 주사파 국민들은 더 이제 주체사상 견고해지죠. 교육을 견고해져요. 네. 목사님.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은연중에 암호를 넣어가지고 네. 암호 넣어서 방송을 하고 그리고 북한에는 방송을 할 때에 다 검열해서 한단 말이야. 그렇죠. 예? 북한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도구죠. 그렇죠. 그리고 예. 북한은 있는 방송 다 합해봤자 채널이 3개도 안 되는데 그걸 그냥 대한민국의 안방에다 그냥 쏟아붓겠다. 예? 반대로 그러면 또 좋아요. 그렇게 해도 마지막으로 뭐냐 형평성을 위하여 우리 방송도 북한이 다 듣게 하자. 안 돼요, 아, 그거는. 아니 그렇게 한다면 방송끼리 한번 싸움 붙어가지고 특별히 너라 TV를 북한의 모든 국민들이 다 듣도록 개방을 하자. 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김웅 선생님이 야 이 깐나 새끼들아 이렇게 방송해버리면 되는데 우리 방송은 하나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절대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하죠. 북한에서는 안 그렇죠. 받아들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알 것 있어요. 북한이 못 먹고 못 살고 고지 나라다고 해서 쉽게 보면 안 돼요. 북한은요 세계적으로요 선전선동에서는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제1위예요. 제1위야. 북한 감당할 선전선동을 감당한
나라는요 세계에 없습니다. 없어. 선전선동의 핵심은 수령 제1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요 대남 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제작합니다. 지금 방송에서 나눈 것 외에 대남 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요. 원래 1970년도 초에 개성 TV라고 해가지고 대남 TV를 하다가 없앴는데요. 이제처럼 되는 경우에는요 최상의 수준에서 대남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러면요 솔직히 저 좌파 1614만 명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지금 보수 국민들도요 다 넘어간다고 그거 보면 다 넘어.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북한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장담해서 큰 소리 치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북한의 핵탄보다도요. 이거 더 무서운 거단 말이야. 이건요. 핵탄은 사람을 뭐 거에 의한 죽음 뭘 오지만요. 이거는 이 정신 사상적으로 병들게 해가지고요. 이거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저 태영호 저 사람 저거 간첩아니라고 거의 좀 관계적으로 말합니다. 간첩보다 너 더 말이야. 나쁜 놈이죠. 너 북한에서 뭘 해먹다 와가지고 지금 위장돼가지고 지랄 써. 내가 야 내가 무슨 뭘 고위급 외교관이야? 넌 내 앞에 좀 오라. 참. 오라 내 앞에. 저 사람 말이요. 좋게 왔으면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반 김정은 운동 해야 되고요. 그렇지. 북한 인권 운동 해야 되고요. 대북전단 금지법 나온 거 곧 철회하는 국회에서 운동을 해야 돼요. 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좋게 주제먹게 저 사람 북한에서 정자도 모르던 사람이 말이요. 여기 와서 허식적으로 줬다는 말이나 하고 네 도대체 사명이 뭔가고야. 응? 넌 내 앞에 좀 오라. 자. 이거 아니, 정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더니 내 오늘은 못 참겠단 말이요. 응? 여기 보는 저 천만 조직 성원 여러분 저거 퇴출시키자요. 우리 국가 지키자고. 맞아요. 그러고요. 지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는요. 사실 뭡니까? 북한 내로 대한민국의 정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북 전단을 악착같이 막으려고 했고. 그렇지. 그다음에 지난번에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대북 방송하는 걸 그걸 악착같이 막았지 않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 사상적인 정보가 들어가는 걸 북한은 무조건 막아왔거든요. 그만큼 그렇죠. 무섭다는 그렇죠. 것이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철저히 막는 데 비해서 우리는 북한의 정보가 그냥 아무런 그대로. 통제 없이 들어온다? 그것도 매일 그것도 볼 수 있게. 얼마나 묘하게 표현하냐면요. 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은 대단하기 때문에 네. 북한의 그런 거 통요 안 된다. 이렇게 한 겹 씌워가지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예, 예. 응? 자, 북한에는요. 예. 저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지금은 세습 체제 지키는 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가 뭐냐 하면 황색바람이에요. 예. 황색바람이라는 게 뭐냐? 첫째로 언론을 통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주의 원칙이 전혀 진행될 수 없다고. 우리가 북한 방송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 방송을 북한에서 받아준다? 안 받아줘. 아이고 미친놈의 생각보다 더한 거예요. 그것은. 그 제가 이제 보면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비핵화 문제가 늘 이제 선후가 좀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먼저 제재를 완화시켜 주면 비핵화를 할 것이다. 그래 우리는 그건 말도 안 된다. 비핵화를 먼저 해라. 그러면 제재를 완화시켜 주겠다. 그게 우리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의 입장은 바로 비핵화를 먼저 하면 제재를 완화시켜 주겠다 이런 뜻이죠. 결국 보면 북한의 개방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북한 방송을 허용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은 것이죠. 먼저 북한이 개방을 하고 소통을 해라. 그러면 방송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북한 방송을 먼저 허용하면 북한의 개방과 소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접근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제재 완화와 비핵화에 있어서도 우리는 비핵화를 먼저 하면 제재를 완화시켜 주겠다. 결국
북한 방송을 남한에서 허용하려면 먼저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보일 때 비로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역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요 지금 이 중차대한 이것을 이 태영호라든가 그다음에 권영세 같은 사람이 준비도 없이 토의도 없이 불쑥 언론에 공개하는 이 처사는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아니 전번에도 갔잖아요.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규명되고 우리 국가에 지은 죄가 태산고토인데 어떻게 국회에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국힘에 또 권영세하고 태영호 둘이 문재인을 특사로 보내자. 아니 좌파에서도 그 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자꾸 우리 우파에서 말 나오나고요. 그래서 권영세 태영호 너 누굴 대변하는 거고요? 응? 누굴 대변하는 거지? 응? 거기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개방을 하잖아요. 그냥 네. 개방하면은 북한 방송만 보는 걸로 생각하지요. 그렇죠. 그 후유증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어떤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걸 생각해 보시라고. 예를 들어 2000년도 6.15 공동선언이 있었죠. 있고 나서 바로 등장한 게 종북 단체들이 우두천처럼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6.15 1000년대 6.15 뭐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 이후에 대한민국은 이미 이 종북 단체들이 우두천처럼 생겨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토록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 방송을 다시 토스하는 종북 방송들이 이제 우두천처럼 생길 그렇죠. 거고 네, 바로 그- 종북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이제는 마을마다 종북 주체 사상을 선전하는 그런 주체 사상 조직들이 연구소가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응. 활동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제는 대한민국을요 밑장부터 아주 끝내버릴 겁니다. 근데요, 내가 그 대남 조카를 위해서 공작했던 사람으로서 말씀 올리면요, 저거 좋게 되면요. 예,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술술술술 끌려들게.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잘 돼가지고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그리고 북한 방송을 우리 한국 가정에다 그냥 여과 없이 집어넣으면 북한은 방송 내용을 더 뭘로 다 아름답게. 짜겠어요? 백두산 그다음에 또 금강산 요양산 해서 그다음에 또 김정은 그 기쁨조 애들이 그 예. 공연한 애들 걔들 잘한단 말이에요. 아니 라스베가스까지 불러갔다니까요. 라스베가스 거기 쇼하는 데 있잖아요. 북한 팀이 거기 갔다니까. 그런 것만 보여주면은 충동이 생기지. 북한저 한번 가봐야 되는데 금강산 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방송을 하는 걸 말이지. 예? 그러니까 보면 신선하게 보여가지고 아이고. 막저 그렇죠. 뚝뚝뚝뚝 춤을 자, 정도로 그 다음에 하고. 또요. 북한 방송을 이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됐을 때 그 어떤 저작권을 다 북한이 달라 그럴 겁니다. 그렇죠. 이인영이 임종석이 같은 사람이 하하. 이걸 돈을 다 내가지고 이제 북한에 상시적으로 상납할 수 있도록 그거 만들어 또 있네. 예, 아 있죠. 지금 저 뭐야 북한 그 저작권. 화면 받아오는 거 노동신문 가져오는 거 그거 다 돈 주고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지금도요 저게 북한 방송이 자체 기술로서 송출할 수 없어요. 네.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로 통하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북한 방송을 세계에다 지금 송출해주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 개방하면 네. 그 돈 또 북한에서 다 빨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종석 씨 대답하라고. 우리나라 방송에서 북한의 그 퍼레이드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영상을 가끔씩 보도하잖아요. 그거 보도한 돈을 임종석이가 한국 방송사에 다 걷어가지고 북한한테 넘겨주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북한한테 피해본 사람 어디지? 연평도인가 뭐 어디 피해본 사람들이 네, 네. 그 돈을 차압시켰어. 근데 안 됐잖아요, 선생님. 됐나요? 됐어요. 됐나요? 네, 그때? 됐어. 재판부가 맞다고 그 차벌시켰는데 이따위 짓을 한단 말이야. 임종석이는 도대체가 미친놈이지 도대체가. 그런데도 이제 또 한편으로 또 감사한 것은 그렇게
발작을 떨고 저렇게 이제 별짓을 다 해도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하는 이 국민들이 아직 절반은 안 넘어갔는데 시청자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이 지키기를 원해요. 그럼 빨리 지금이라도 바로 국민의힘 정당에 가입하십시오. 한 달에 1,000원입니다. 1,000원.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안 가니까 이게 말이야 떨거지 같은 놈들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우파 중에서도. 예? 그리고 보십시오. 그 태영호 저 국회의원 만든 거 저것도 누가 만들었냐? 황교안이가 만들었거든요. 황교안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 수준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지난 10월 3일 날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 우린 대한민국을 다시 찾으려고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집회하는데 황교안은요 저 다른 데 가서 구석에서 몇 병만 모아놓고 따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댓글 다는 사람 중에서도 목사님 황교안을 다시 데려오세요. 제발 그런 거 좀 달지 말아요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해. 내가 이번에 말랐기 때문에 저 북한의 외무성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어요. 왜 그냥 내 앞에서 이제 좀 열받아서 콱 태영호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해석해 주면요. 태영호는 북한에서 정치의 종자도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북한에서 외무성이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 실례를 주지요. 외무성에 있는 용사부는요. 용사부 하니까 이제 대사관들이 나가서 입출국 이거 해주고 비자 주고 하는 건 보이성에서 나와 있어요. 말이 외무성이지 그건 보이성에서 하고 있어요. 요건 발급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 중앙위원회 간부부에서 개개 사람을 담아해가지고 오케이 되면 외무성 요건과에 통지서를 줍니다. 하면 외무성 요건과에서는 그 발급만 하지요. 그러니까 너버뚜적 욕할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 북한의 외무성은요 또 하고 정보과가 없습니다. 정보. 그러니까 뭐 대미 전략을 만들든 비핵화 전략을 만들든 하려면 거기에 대한 첩보와 정보에 기초한 전략이 나오잖아요. 그 정보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대사관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저 쉽게 말하면 그 나라 TV 보고 신문만 볼 뿐이에요. 하고 대사관에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하고 대사관에서 살 때에 요건을 다 바쳐요. 말이 외교 일꾼이디요. 요건을 다 바친다고 대사관에. 해서 대사관 증명서 가지고 산다고. 이건 뭐냐 하면 북한은 집권당으로서 당이 외무성 사람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저분하게 산다고 외무성 사람들이. 근데 저 태영호가 지금 와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뭐 최고의 외교관이다고 또 받들어 주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인 것처럼 황교안이가 국회의원 임명하고 그랬으면 자기 처분에 맞게 우리 국민이 믿어주고 이랬으면 그게 보답하겠다는 그 차원에서의 노력이 아니고 해보지 못한 종의 종자도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아주 뭉하게 잘 아는 것처럼 대북 문제는 자기가 다 다루고 아는 것처럼 저러다 나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요, 너 태영호 말이야, 응? 똑똑히 살아. 너 사상 정신적으로 너 지금 변질됐다고. 응? 너 여기 왔으면 말이지. 우리 국민이 믿어주고. 보수 국민들이 믿어서 국회의원 만들어 줬으면 내 목숨 바쳐가지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반 김정은을 위해서 내 몸 불살라. 응? 그렇지. 내 처지에 맞지 않게 응? 그런 허세적인 너 이제 보자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너 북한 김정은이 무서워서 지금 부들부들 떨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성을 타고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못 쓴다. 못 써. 너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어? 너 어떻게 살았어? 너 말이 외교관이지 너 어떻게 살았나고야? 내가 그건 시사에서 말하지 않겠어. 나는 정말 여태 입 다물고 있었는데 이번만은 입 다물고 못 갔다고 돼. 왜? 북한이 가장 핵탄보다 중요시한 그래서 김정은도 그런 거야. 밭돌 계란으로 까서
까놓고 껐다고 말하지만 계란에 사상을 여면 바우더를 깬다고 그랬다고. 그만큼 북한은 사상 제일주의론이고 사상 제일주의 승리론이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북한 방송을 받아들이자고 국회에서 문재인을 특사로 보내자고 너는 분명히 사상적으로 잘못된 정신을 가지고 산다. 그 건치기 전에는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고. 저도요. 태영호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린 건데 만나보면서 이상하다 변질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태영호 만나가지고 마을이 위험하다는 걸 좀 강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청년들이 젊은 사람이 싫어한다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할 때도 아주 태도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을 그것도 강남에서 예. 그렇게 이렇게 국회의원이 당선되게 했던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 양반이 지금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다음 재선을 노리는 것 같은데 이건 절대적으로 부당한 일이에요. 없어요. 공천 자체도 안 줘. 저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에 살아야 될 시기간이 많은데요. 당신 이와 같이 행동하면 죽습니다. 태영호 말이요.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군방석에 앉았다고. 황장엽 비서보다도 더 군방석에 앉았다고. 그렇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집은 어떤 집에서 살았고 내가 다 말할까요 한번? 여기 와서 군방석에 앉았다고. 큰 차 타고 뭐 경호부 티고 다니고 아이고. 저기 그래서 아직까지도 김구선 선생님이 이 말까지는 안 했습니다. 너 이중간 첩이지 그 소까지는 안 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말 안 했으니까 그 말까지 나오기 전에 빨리 전향하세요. 전향하시고 그리고 또 아들, 딸, 애들, 가족을 다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저 김정은의 기쁨조를 하면 되냐 말이야. 절대 안 되죠. 한국 사람 아들, 딸 다 데려왔으면 더 태도가 분명해지죠. 아니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북한의 공작원들이 태영호를 가만히 뒀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김신조를 만났거든요. 만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름을 3번 바꿨대. 가명으로 바꾸고 이사를 18번이나 했대요. 근데 이사를 하고 나면 언제 알았는지 전화가 온대요. 국정원에서 다 가르쳐줬잖아. 아니요. 북한의 공작원들이. 김연희.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이렇게 가명을 하고 이사를 바꿔도 찾아가지고 전화를 하고 협박을 하고 하는데 이와 같은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북한의 대남 공작원이 가만히 놔둘 리가 있습니까? 아마 둘 리가 있냐고. 그렇죠. 김연희한테 하는 걸 보려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정치권에다가 넣을 때는 이런저런 어떤 것들을 다 고려를 하고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의 사상관을 철저히 본 후에 해야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태영호가 범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소총명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책도 3층 서기실의 비밀. 그 3층 서기실에 대해서 쓴 거 다 고지이에요. 맞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또 그것도 내가 폭로하겠어요. 제발 못 먹고 못 살던 데서 너 다른 탈북민들처럼 국경을 통하고 목숨을 바치면서 들어오지 않잖았어. 영국 대사관에서 거기에 있다가 비행기 타고 유유히 한국에 들어와서 왜 왔어? 한국에 왜 왔나? 너 뭐 자식 미래를 위해서 왔다민? 그건 맞아? 맞는가 고야. 그러니까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우리 그 목사님 3분 원칙이라고 그 이제 그 영, 육체, 그렇죠. 그다음에 혼, 네. 용에는 양심이 따르잖아요. 양심 있죠, 양심. 너 양심을 가지고 살라고야. 그렇지. 혼과 육체를 가지고 살지 말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보수 국민들을 너 허락해 보지 말란 말이야. 어? 그렇지. 허락해 보지 말라고. 목사님 저기 자막 좀 올려보시죠. 저한거 저거 어디요? 여기 밑에 있는 거 탈북민심 좀. 아 그래 더 위로 그거 네. 한번 올려보죠. 아니 방송으로 한번 테넷마이크. 올려봐요. 올려봐. 아니 그 원래는 제목, 아, 예. 제목. 그 북방송 개방 논의에 분노한 탈북 민심, 아, 태영호의 어리석은 짓, 응. 친북 또라이 차고 넘칠 응. 것. 그러니까 우리 맞죠? 정확합니다. 이 탈북 민심들이 그 북방송 개방에 대한 논의를 보면서 정말로 요 조금 전에 우리 김국성 선생님이 상당히 그 강도 높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탈북 민심들의 생각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친북 또라이다, 친북 또라이가 차고 넘칠 것이다. 아니 그 이렇게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다 봤던 방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볼 게 없단 말이에요 내용이. 저거 진짜 본무서운 줄 모르고 무슨 대한민국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무슨 철없는 뭐 철부지나 이렇게 본다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고 그 사람 너 있잖아 내가 뭐 이거 인격 모욕은 아닌데 너 머리 다 심다 놨어. 네. 그 돈이 얼마나 비싸? 그 심을 돈 있으면 못 먹고 못 사는 우리 탈북민들한테 좀 기부하라 오야. 왜야? 어디서 담배 한 단 제대로 못 피고 살던 게 말이야 여기 와서 헛가다지라면서 그만큼 특권을 주고 특혜를 주고 그런 대우를 받으면 그 목수를 하란 말이지. 저렇게 미친 소리 북한 방송론 김정은이 한테 그렇게 아참 아부 떨고 푸냐고야. 이재명이가 가끔 전술로서 김정은이 한테 추파 던지듯 그 김정은이가 너 죽일까봐 겁나니? 아니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지금 준비 작업하는 거예요. 목사님 태영호 머리 심었어요? 그래요? 아니. 요즘 다뭐 많이 하시네. 자본주의는 그냥 아예 뭐 완전히 뭐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머리 심으려면 돈 많이 드는데. 그렇죠. 많이 들어요. 그 머리 다 심잖아요. 그럼요. 이제 보라요. 화면 처음에 왔을 때 화면 보면요. 그 사람 여기 머리 없다고. 지금은 새까맣게 다 심잖았어. 내가 볼 때 북한으로 다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 가려고. 그것도 맞습니다. 네. 예. 이제 예비 동작하는 거지 않냐. 이미 적화될 줄 알고 그렇죠.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어차피 적화되면 자기가 죽으니까 예. 미리 점수 따놓으려고. 예, 저는 발광을 떠는데 그래서 그저 우리 보수 국민들 속에서도 그렇고요. 더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천만 운동에 참가하는 우리 종광훈 목사님을 따르는 여러분들께서는요. 저런 놈이요. 우리 대한민국에 뿌리 못 내리고 조진 못하게 우리 다 규탄을 해야 됩니다. 저런 놈 자꾸 싹트게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 무너져요. 무너져요. 저렇게 한 명이 잘못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정책이 변화된다고 해요. 절대 이런 거 허용해주면 안 됩니다. 싹 돋아나기 전에 뿌리 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누가 스스로 누가 지켜줄 걸 생각하지 말고 10월 3일 날 다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10일 날이요? 예, 10일 날. 10월 10일 날 1천만 명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안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다 나와서 내 나라를 내가 지켜야지 누구한테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정당에 한 달에 1,000원짜리 빨리빨리 100만 명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저 태영호도 다 잘라내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정돈을 할 수 있지. 저 뭐 국민의힘 정당이라는 놈이 뭐 아이고 저 하는 짓을 보면 이준석에다가 뭐 저거요. 저거 도대체가 아이고. 근데 지금요, 우리가 지금 운동하는데 2024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제 압도적인 압승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혁명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혁명하려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 조직하고 이제 우리가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 뚝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기도 전에 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렇죠. 인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빨리 이거는 일단은 막아야 돼요. 또. 예, 10월 10일 날 모여가지고 저 개방만 지금 막아야 이거부터 된다고. 지금 규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국선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앞에서도 좀 이렇게 열분을 토하다시피 말했는데 네. 다시 한번 간략하면 북한 방송 개방론은 망국 개방론이에요. 김정은의 정치적 독약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태영호는요. 문재인을 특사로 보내자는 제안을 국회에서 권영세하고 했고요. 두 번째로 또 이번엔 개방론을 북한 방송 개방론을 또 국회에서 말했고요. 요 며칠 전에는 저 미국에 가서 비핵화를 위해선 북미 수교를 해야 된다고 또 욕설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점만 봐도 이것은 김정은이가 바라는 것이고 태영으로서는 김정은이 한데 기쁨 드리는 짓이에요. 그 일들을 지금 저렇게 국회 마당에서 지금 번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것을 막고 특히 이번에 북한 방송 개방론은 막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우리 여기 천만운동에 참가하는 여러분들입니다. 해서 한 사람같이 이 북한 방송 개방론에 반대를 위해서 투쟁에 참가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진행되는 10월 10일 제 2차 집회지요. 13회 이윤 2차 집회에 몇십 배 인원이 더 나옵시다. 왜냐? 이번에 10월 10일 집회는 좌파와의 대결전이자 결사전입니다. 우리 항상 좌파하고 싸움은 해왔지만 이제 10월 22일 날에 좌파는 여기서 100만의 시위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링에 올라서 싸움 격투를 하는 것과 똑같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10월 10일 날에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으로서 좌파를 묵살시켜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지금 지도하고 이끄시고 있는 천만 조직 운동을 죽으나 사나 완성시켜야 합니다. 또 다시 말씀 올리지만 천만 운동이 조직 완성될 때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으로 부탁드릴 거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과 그다음에 국힘당 국회의원들에게 부탁드려요. 태영호에 대해서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은요 북한에서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하나의 공무원에 불과했어요. 북한에서 정치인 하면 누구냐? 당일꾼입니다. 당일꾼. 당일꾼이 정치가예요. 우리 한국에서 말할 때는. 해서 1인 사람들은 이 당일꾼이 지도를 받아서 맹목적으로 너버뚜로 예예예예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태영호한테 속지 마세요. 그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 국민들께서 내일 모레 있는 리승만 광장 집회에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다 들고 나옵시다. 외칩시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앞으로 되어질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면 10월 10일 날 월요일입니다. 오후 이제 12시부터 행사를 진행하는데 1,000만 명이 총동원해 주셔야 되고